서론, 이진이 후반전, 외로움과 다시 찾은 사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전화를 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 혼자가 되었을 때 그 공허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야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지만 이제는 집안에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득문득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게 한 번의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의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함께하는 저녁 식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 마치 청춘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달리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설렘을 휩쓸려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개인의 삶과 자유까지 이 모든 것이 재혼과 함께 따라오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년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덫, 경제적 안정이 흔들릴까? 벚꽃이 흩날리는 창가에 기대어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꽃잎 하나가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다가 미끄러져 내립니다. 마치 지난 1년처럼 말입니다. 제 이름은 장은주, 올해 68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던 중 실버 데이팅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가입해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재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72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는 그가 참 좋았습니다. 성형에 가려진 산실을 보지 못한 채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딸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땐 그 말이 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던 중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공과금 고지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카지노빚 3,000만 원, 사채이자, 연체금 2,000만 원, 각종 대출 독촉장,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좀 안 좋았어. 당신이 좀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테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빚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남편 빚 갚을 겁니까? 말 겁니까? 새벽마다 울리는 독촉 전화, 현관문 앞에 붙은 독촉장. 저는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써서 그의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인데 재산도 공동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더니 나중에는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 서로 도와야지. 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으로 시작했던 이 관계가 이제는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결국 저는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제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사랑도 무너진다. 함께하는 행복 vs 함께하는 고통, 노년 재혼과 건강 문제. 바람이 삼삼해진 저녁, 거울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주름 하나에도 신경 쓰던 내가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전했을까? 과거에는 혼자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았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삶의 리듬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내 삶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감춰진 병,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혼 전 이재원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이 그냥 가벼운 고혈압 정도지. 매일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해. 그는 늘 꿋꿋한 자세로 걸었고 음식도 가려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한밤중에 그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며 깨웠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심장질환이 꽤 오래된 상태입니다. 이미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분이 몰랐습니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에 결정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병의 시작, 부부가 아닌 간병인이 되다.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식사는 무형식으로 따로 준비해야 했고 정원 방문은 주 3, 4회가 기본이었습니다. 심장내과, 방명외과까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그 말에 나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를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밤에는 그의 상태가 악화될까 과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 깨우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일이 반복되었고 나도 모르게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나의 건강은 누가 돌봐준다? 내가 아플 때 그는 나를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감기에 걸려도 허리가 아파도 그는 여전히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아프면 그러면 나는 누가 돌봐줘? 나는 내 몸을 돌볼 여유도 없이 그의 간병인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돌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의 아내인가 아니면 그의 간병인인가? 이 결혼은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건강 문제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기호자의 건강이 내 인생을 바꾼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년의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 상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세요. 산재 고등증인 약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만성질환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간병이 치료할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하면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반대라면, 내 건강까지 무너뜨린다면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노년의 재혼, 건강 문제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의 통제, 노년 재혼과 자유의 상시. 책상이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아침, 창문을 열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혼자만의 여유로운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시간.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 음악 좀 끄면 안 돼?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음악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의 삶을 포기하다, 통제의 시작. 처음에는 그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부부인데 같이 늦잠 자요. 당신, 요즘 너무 밖으로 놔두는 것 같아. 집에서 나랑 좀 더 같이 있어요.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라? 그냥 쉬워요. 나는 그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에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에 나가려고 하면 그 시간에 나랑 차나 마셔요. 식재와 교실에 가려고 하면 그거 해서 뭐 하기요? 그림 할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말고 그냥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아? 처음에는 그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 나도 모르게 전해가는 일상.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던 것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내가 원하던 삶의 방식도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어들었고, 내가 좋아했던 취미도 어느새 접어버렸고,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지면서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일 건데 너도 올라? 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재원 씨가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서, 그날 건강 상태가 어떨지 몰라서.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왜 이렇게까지 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을까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순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함께 살면서도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따뜻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주 앉아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을 뿐 대화가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봐. 그런 유치한 거 좀 그만 보면 안 돼? 뉴스나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사소한 것이 되고
그가 중요하지 여기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대화를 줄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보다 지금이 더 외롭구나. 재혼 후에도 내 삶은 여전히 내 것. 노년의 재혼에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간의 시간과 공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미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겠다. 가족이라는 벽, 노년 재혼과 자녀들과의 갈등. 추운 겨울,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괜히 소고기 쌓인 길 위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한때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명절이면 손주들이 와서 끼어놀고 아들과 딸이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들은 이제 먼 기억 속에 있다. 나는 언제부터 이토록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재혼 후의 뒷날. 나는 사랑을 찾아 재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다. 처음 이재원 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들과 딸은 극구 반대했다. 엄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아는 거야? 엄마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나는 그때 자녀들이 단순히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만 생각했다. 내 인생인데 왜 아이들이 간섭하는 거지? 나는 오히려 서운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커져갔다. 결혼을 간행한 후 처음 몇 달 동안 자녀들은 그래도 나를 걱정하며 자주 연락을 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그들에게 연락을 덜 하게 되었다. 이재원 씨가 내 곁에서 나지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 우리 둘만의 생활을 좀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들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엄마 인생을 책임질 순 없는 거지.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나는 점점 자녀들에게 거리감을 두게 되었다. 재산 문제로 커진 갈등, 유산을 둘러싼 다툼.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재원 씨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당신 재산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순간 멍해졌다. 정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라도 먼저 떠나면 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인데 공동명의로 가꾸는 게 맞지 않아? 나는 방황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점점 더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일을 자녀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아들이 화가 나서 내게 소리쳤다. 엄마, 그 사람이 결국 돈 때문이잖아. 엄마가 평생 모아온 걸 왜 그렇게 쉽게 넘기려고 해? 이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야. 딸은 더 간증하게 나왔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다 잃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처음으로 자녀들의 눈에서 근두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결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기 힘든지를.
가족이 멀어진다는 것, 손주들도 찾아오지 않는 집. 자녀들과의 갈등이 짙어지면서 손주들도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기를 꺼려했다. 어느 날 딸이 전해준 손주의 말이 나를 더 깊은 슬픔으로 밀어넣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의 가족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슬펐다. 노년의 재혼,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재산 문제는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새로운 배우자가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과 가족이 엮이는 문제이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나를 잃지 않는 법, 노년 재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튕거리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배웠을까? 재혼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선택해야만 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나를 찾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까지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기로 했다. 외로움에 쫓겨내린 선택, 정말 옳았을까? 결혼을 고민할 때 나는 외로웠다. 남편이 떠난 후의 공허함이 너무나 컸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며 이재원 씨를 받아들였다. 설렘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결혼 후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나의 자유도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외로워졌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혼자인 것이 정말 불행한 것일까? 우리는 혼자인 것이 두려워 결혼을 선택한다. 그러나 혼자라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하면서도 외로운 결혼 생활이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 혼자일 때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일 때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다. 혼자일 때는 내 감정을 더 소중히 할 수 있다. 나는 결혼을 하기 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침엔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고 오후엔 친구들과 그림을 그렸고 저녁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걸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외로움에 쫓겨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나를 잃지 않는 법, 노년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외로움에 쫓겨 결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결혼이 유일한 대답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세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혼을 결정하세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찾다. 나는 결국 이지원 씨와 이혼했다.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자녀들이 도와주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엔 차를 마시고, 오후엔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저녁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나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